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네, 지금까지 녹음을 몇 번 해보면서 조금 자신감도 붙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고, 그냥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또 녹음을 하게 됐고요. 홍조 치료가 안 된다, 뭐 불치병이다, 치료가 어렵다, 많은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완치됐다고 스스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좋아져서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뭐 아예 홍조 증상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홍조가 아닌 뭐 모공치료라든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걱정돼서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완치란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그런 어떤 취재로 녹음을 하게 되었고, 왜 기존의 홍조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조 치료가 어려운 이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뭐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인터넷에 또는 많은 카더라는 의학 정보를 가지고 관리도 하고 조심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몇 군데 가서 레이저 했더니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다시 악화되니까 레이저는 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럼 홍조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결과는 있어요. 뭐 증상이 심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결과는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처음에 홍조가 시작됐고, 왜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원인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스테로이드 가용에 의한 홍조, 뭐 레이저 부작용 때문에 생긴 홍조 등이 이제 흔히 알려진 원인을 아는 홍조인데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치료가 되면 재발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이저가 충분히 들어가서 혈관이 제거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대부분 재발하지 않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이제 치료가 어렵고,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 치료가 어려운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떤 피부 타입이 치료가 어려운지, 왜 치료가 어려운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발병한 지 오래된 경우에 치료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홍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주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로제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주진단 기준, 뭐 부진단 기준, 그 다음에 진단적 표현형 뭐 이래가지고 몇 가지 기준을 둬서 진단형 표현형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면 주사라고 하자. 뭐 메이저 페노타입이라 그래서 주 표현형에 해당하는 것 중에 두 개에 해당하면 뭐 주사라고 하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표현의 차이가, 어떤 진단의 기준의 차이가 치료 방법이 바뀌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치료 방법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그냥 단지 내가 주사 질환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주사라는 질환이구나, 홍조라는 질환이구나 알기 위해서 진단을 그냥 보는 거지. 보통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하는 건 왜 그걸 하려고 해요? 치료법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검사를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모낭충 검사에 할 때 모낭충이 많으면 뭐 항생제를 쓰면 되지만,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지만, 그런 어떤 검사들이 대부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검사들이 많아요. 자율신경 검사라든지 대부분 센서리 너브가 올라가 있어요. 그 홍조 환자들은. 그래서 또 자율신경계 항진돼 있더라도, 항진돼 있으면 알면 뭐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치료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쓸모없는 검사들이 너무 많아요. 왜? 검사 방법이 나와 있으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치료법이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검사지만,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대부분의 홍조 환자들이 그런 어떤 자율신경이 항진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종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뭐 루푸스라든지 이런 거 있죠. SLE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실제로 홍조가 생기면 치료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SLE의 치료약으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 면역 억제제인데, 면역 억제들이 홍조를 악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병한 지 오래되면 치료가 어려워요. 치료가 병변이 생긴 지 빨리 치료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데, 우리가 심각하기 전까지는 치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떠도는 카더라 정보를 보면 하면 안 된다, 이걸 했다가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홍조 치료가 어려운 이유를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혈관을 제거해서, 혈관을 제거하면 그 혈관이 너무 빨리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혈관만 제거가 되면 홍조가 치료가 되는가?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혈관이 제거된 다음에 그 주변 환경, 진피의 환경이 다 건강하게 바뀌어야지만 실제로 홍조 치료가 완치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좋아져요. 증상이 아예 없어지고 해요. 근데 초기에 이제 어떤 혈관이 많이 확장되고 비가역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이것도 진단 기준에 있는 표현들인데 버닝 센세이션, 장열감 같은 거, 스팅 센세이션, 쿡쿡 찌르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뜨끈거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욱신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대부분 이거는 깊은 혈관의 어떤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파치니 소체나 마이스노 소체 근처에 있는 혈관들이 많이 확장되면 이런 증상들로 호소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따끔거림과 가려움, 따끔거림, 이칭 센세이션이라고도 하고 스팅 센세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진피 상부에 혈관이 문제가 있는 거가 주로 이런 경우예요. 보통 메르켈 소체라고 하죠. 어떤 터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이걸 어떤 혈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표피 손상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을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만 결국 치료법은 딱 한 가지예요. 혈관을 제거하고 그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어떤 홍조 치료가 혈관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하면 또 치료를 해라, 레이저를 해라 라고 하니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홍조 치료가 어려운 이유 또 세 번째를 보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면 홍조 치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레이저를 하면 피부는 더 악화된다,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재앙이 닥친다, 레이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피부를 망가뜨린다, 돌파리를 만나는 방법 없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서 그 글을 읽는 순간 환자는 당황하고 겁을 내고 걱정을 많이 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거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사실은 레이저 이런 홍조가 생겼을 때 아주 초에 치료를 하면 그냥 단순한 IPL로만 쏴도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혈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돼요. 근데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서 혈관이 많이 확장되고 증식돼서 주변에 히스타민에 대한 불내성이 많이 증가돼 있고,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결체 조직들이 한번 손상이 오면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혈관만 제거한다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걸 레이저를 이용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의사가 생각보다 적어요. 물론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레이저를 정식으로 배우는 병원이라든지 전공의 과정 중에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이해하고 응용해서 환자 얼굴에 적용을 할 만큼의 실력이 되는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시설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병원에 가기에 사실 겁이 나고 어떤 비용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효과가 한두 번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불신이 생기고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치료를 못 하는데 이 돈 얼마나 써야 되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홍조 치료에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병원을 가면 대부분 초점을 혈관만 치료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혈관만 치료하면 주변부는 온도가 올라갈 때 혈관 주변부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콜라겐 리모델링에 의해서 진피 내의 전체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혈관 주변만 많이 좋아지는데, 혈관 그 주변만 좋아진다고 해서 혈관이 재발이 안 되느냐? 금방 재발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피부의 근본적인 홍조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혈관하고 치료하면서 진피 내의 환경이 개선되어야지만 홍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뭘 보여드리려고 이제 띄웠냐면요,
우리 병원의 환자가 이제 홍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2018년 2월 6일 날 내원을 했어요. 근데 양볼에 엘리데를 바르고 오신 거예요. 양볼에 엘리데를 바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엘리데는 뭐예요? 칼시유린 이니비터라고 하는 혈관 수축제예요. 이 엘리데를 바르게 되면 양볼에 있는 혈관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 안에, 피부 안에 있는 혈관을 들여다보는 장비로 들여다봤는데 혈관이 거의 없어져 있죠. 혈관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옆에 반대로 코는 되게 빨개져 있어요. 그죠? 양볼에 엘리데를 발랐는데 양볼에 혈관은 거의 다 없어져 있고 코는 오히려 진해져 있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들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작아지니까 혈액이 못 내려와서 코가 더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치료를 엘리데를 바르는 치료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양볼의 혈관을 바르는 동안은 증상이 좋아져요. 실제로. 하지만 코는 어떻게 해요? 딸기 코가 자꾸 되어가요. 예, 그리고 코에 열감이 느껴지고 장열감, 화끈거림이 계속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코에 피지 분비도 늘면서 모공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 연고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느냐? 원 상태로 다 돌아가는데 더 심해지게 돼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관찰했을 때 연고 하나로 완치가 되긴 어려워요. 그거는 홍조가 아니에요. 뭐 다른 단순한 뭐 약간 얼굴에 뭐 두드러기가 생겼다거나 아토피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홍조는 이렇게 연고를 발랐을 때 확 좋아졌다가 코는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 레이저를 하러 왔길래 저는 엘리데를 끊고 와야지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혈관이 많고 혈관이 직경이 커져 있어야지만 치료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데를 끊고 2018년 2월 20일 날 오셨어요. 엘리데 중단 후 2주가 지났죠.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코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그대로 볼로 나오니까 양볼이 그대로 빨개져 있죠. 악화되는 거예요. 양볼에 홍조가 심해진 상태로 왔어요. 당연히 엘리데를 끊었으니까 혈관 수축제를 사용 안 하니까 혈관이 늘어나서 계속 안에 혈액이 고여 있는 거죠. 대신 어디가 좋아졌어요? 코가 좋아졌죠. 코에서 이렇게 나오는 혈관들이 이쪽이 막혀있지 않으니까, 양볼이 막혀있지 않으니까 양볼로 혈액이 쭉 빠져나가면서 양볼은 원래 상태의 빨간 걸 그대로 가지게 되고 코는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여기를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아주 발병 초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땐 연고나 먹는 약으로만 해도 많은 호전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약만으로도 많이 완치될 수 있는데, 생긴 시점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사람들 또는 겨울을 지날 때마다 계단식으로 떨어지듯이 악화되는데 겨울을 여러 번 지난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셔서 좋은 치료를 해서 빨리 호전돼야지 나중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줄고 피부에 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홍조 치료가 왜 어려운지를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녹음을 하면서 홍조 치료를 하는 방법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홍조를 접근해야지 근본적인 완치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홍조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일상생활에서 악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지연시킬 수 있는가,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예, 오늘은 간단히 여기에서 마칠 거고, 그 홍조 치료하다가 홍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홍조에 대해서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제가 아는 선까지 모르면 책을 찾아서라도 답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많은 관심 갖고 제 방송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